정성호 장관 교도소를 갔다고 정성호 장관 교도소를 갔다고 제가 오늘 썸네일에 제목을 달았는데 진짜 교도소를 갔어요. 정성호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 교도소를 왜 갔는지 이 영상도 잠깐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하면 정상을 참정하겠다. 수강하지 않으면 강제징용 하겠다. 뭐 어때 그거? 특별한 감정이 이게 뭐 있어? 일하는 거라 생각이 들지? 보안 카드입니다. 이건 이제 차고 실제 하는 것처럼 해봐야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 전파 등 현장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신팀장 교관 조영훈입니다. 우표 뒷면에도 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여기다 마약을 쓰겠습니다. 내용도 보는 건가 그러면? 금여자로 지정된 수용자의 현지 내용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고문 처리, 수용자 운동, 수용자 상담을 실시합니다. 자, 20실. 자, 보고문 해주고 합니다. 안 보이는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182그 인간건 야! 문 열어! 아니 뭘 조용해! 여기를 버리고 자신을 투항하면 정상을 참정하겠다. 들어! 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잡아갖고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난동 피는데 이게 붙이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이게 수용자 관리 편한지 직원들이 불편한 게 없는 건지 장비 같은 것도 계속 개발하고 말이야. 제가 접한 같은 그 직원인들은 본 듯한데 여긴 너무 양호한 좋은 교도소라 안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청소도 있습니까? 실제 정말 이제 직원들 힘들고 이쪽에 다시 오실 예정이오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5만 명 수용할 때 6만 5천 명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힘들고 일하는 거 세부적인 거 좀 봐주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정위원회 좀 관심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성호 장관이 교도소 현장 점검을 나가신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교도관 유니폼을 입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뭐 재소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하는 이런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저런 모습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성호 장관 뭐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은 사실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님 대신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잖아. 나 때문에 요즘에 욕 많이 먹는다고.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 뜻을 벗어나서 자기 정치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본인의 어떤 그 기질 자체가 뭐 그런 성향의 인물이 아닙니다. 푸른 이른님 국기와 너무 비교되네요. 그리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할 때만 시끄럽기만 했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 정성호 장관이 예전에 국회의장 출마했을 때도 그 박찬대 의원 만나고 바로 출마 접었잖아요. 국회의장 경선이 너무 가열이 되니까 정성호 장관이 뭐 대통령께서 뭐 직접 의견을 주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뭐 어쨌건 간에 박찬대 의원 만난 다음에 바로 그 국회의장 출마를 접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좀 너무 지나치게 과열이 됐죠. 예, 국회의장 선거가 너무 지나치게 과열이 돼가지고 대선 이제 당이 하나로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상황에 너무 이제 친명, 비명 뭐 이렇게 격돌을 하는 양상이 되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에게 사퇴를 아마 뭐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정성호 장관이 뭐 군말 없이 바로 사퇴를 했잖아요. 국회의장은. 아니 그런 분인데 무슨 정성호가 자기 멋대로 뭐 검찰 개혁을 막고 있느니 이런 거짓말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면서 이게 김어준하고 저기 최욱이가 하고 있는 짓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왜 모략을 합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장관 중에 한 명이잖아. 저는요 요즘에 이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 검찰개혁 이슈에 이 문바들이 대단히 민감하잖아요. 예민하잖아. 예? 검찰개혁 이슈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사사건건 이제 시비 걸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얘들이 왜 이렇게 그 검찰개혁 이슈에 집중을 할까?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검찰한테 당한 게 많아가지고, 예, 뭐 윤석열에게 이제 당한 게 많아가지고 그 개인적인 어떤 복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복수, 뭐 조국에 대한 복수, 이러한 이제 복수 심리 때문에 검찰하고 민정수석, 검찰개혁에 뭔가 그 집착을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 그 정성호 장관, 봉욱 민정수석 이쪽으로 뭐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 근데 어제 제가 그 유시민이 손석희 질문들에 출연했을 때 그 손석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검찰을 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민심을 배신하고 역사를 배신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이. 지금 요즘에 그 유실금, 예, 유시민 주둥이 요실금 때문에 제가 아주 그 정치평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단히 편해요. 예전에는 이제 행간을 막 읽어야 돼. 그 행간에 어떤 숨은 뜻이 있나 이런 걸 뭐 열심히 읽었어야 되는데 유시민 씨가 이제 그 요실금이 걸려가지고 주둥이 요실금이 걸려가지고 그냥 할 말 안 할 말 막 줄줄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냥 방송만 보고 있어도 그걸 뭐 굳이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 있는 그대로만 들어도 막 자백을 하니까, 예? 막 줄줄 새니까. 근데 그 얘기가 저는 탁 마음에 걸리더라고. 응? 정적 제거? 검찰을 이용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면 그것은 민심을 배신하는 거고 뭐 역사를 배신하는 거다? 근데 정적을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만약에 검찰 개혁을 안 하고 검찰의 칼을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유보를 하고 검찰에 수사권을 줘가지고 정적을 제거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칩시다. 예. 그러면 정적이 누굽니까? 정적이 국민의힘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을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한다. 이거에 왜 유시민이 발작을 합니까? 그 이유, 그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김어준이건 유시민이건 이재명 대통령님이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한다. 그럼 국민의힘을 제거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물론 뭐 이제 그 앞으로 그런 이제 정치 검찰을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의를 하지만 쟤네들 논리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발작을 할 일이냐 이거야. 족바들 문바들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정성호를 죽여라 봉욱을 죽여라 이렇게 할 일이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잘 그대로 살려놓고 그걸로 정적 국민의힘을 막 제거를 해. 그게 김어준한테는 너무나 이게 반역사적인 행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적이라는 개념이 국민의힘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아닌 것 같아. 그 친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고발뉴스 제가 버닝썬 사건 때는 여기 이제 펜션 일 때문에 막 뉴스를 이렇게 뭐
깊이 있게 따라잡고 이러질 못할 때예요. 그래서 그냥 뭐 연예계에 좀 시끄러운 사건이 있고 그걸 뭐 경찰들이 좀 덮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고발뉴스에서 이제 그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그 이상호 기자님이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야 이거 심각하던데 버닝썬 이거 심각하더라고. 이거 여럿 가겠던데. 일단 그 조국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버닝썬 사건과. 예, 그 어쨌건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윤규근이가 그 버닝썬 사건을 덮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조국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성윤도 지금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예, 왜 그 정청래가 이성윤한테서 이렇게 쩔쩔매는지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준철이 뭐 특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쳐도 이번에 조작수사 특위위원장으로 이성윤을 임명을 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예, 복만삼님 유시민이는 유실금 증상이 있는 건데 그럼 기저귀를 입에 차야 되나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입에 기저귀를 차면은 이제 사고는 좀 덜 나겠네. 입을 다물면은. 근데 그 이성윤이가 버닝썬 사건을 덮었더만. 근데 이번에 왜 그 특위위원장은 딴 사람 하면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민주당 의원들, 친명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이성윤을 특위위원장, 그것도 조작수사 해필 우리 친명 진영에서 대단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조작수사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인데 거기다가 굳이 왜 이성윤을 꽂아 넣어야 되지?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정청래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보면은 싹 버닝썬하고 뭐가 다 연관이 되는 거야. 예, 이성윤이 버닝썬 덮고 윤규근이가 주범으로 보이는데 윤규근이는 조국 밑에 있었고 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임종석이하고도 뭐 가까이 지냈더만. 저는 그래서 친문들이 지금 유독 정성호 장관하고 봉욱 민정수석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요즘 이제 이게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방송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좀 촉을 더듬이를 이렇게 뻗어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방시혁 하이브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좀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하이브 쪽이 그 전해철 보좌관이 하이브에 뭐 채용이 되고 그 예컨대 김병기 의원 사건이 있었을 때 쿠팡 그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들을 김병기 의원하고 원수된 사람들을 쿠팡에서 대관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이사로 2명이나 임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병기를 날려버린 거 아니야, 쟤네들이. 그놈들 동원해가지고 그 보좌관들 2놈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변협까지 얽혀가지고 김병기 죽이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쿠팡 사건과 유사하게 그 대선 전이죠. 한 2년 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이브 대관 업무 쪽으로 전해철 보좌관이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 방시혁이 문재인 정부하고 상당히 밀착해 있었잖아요. 그건 뭐 이제 BTS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대단히 밀착을 해 있었다. 근데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버닝썬 사건도 드러나기로는 이제 승리 그 연예인 한 명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긴 했는데 그 뒤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YG 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덮어줬더만. 뭐 그 일자리 으뜸 기업인가? 그 하이브도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세무조사를 3년 동안 면제를 해줘요. 근데 둘 다 선정이 됐더라고. YG? 하이브? 아이돌? 연예계? 이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왜 연예계 쪽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하고 유착이 됐을까? 이게 딱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탁현민이 딱 떠오르더라고. 탁현민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연예계 쪽과 연관된 일을 했잖아요. 탁현민이 의전비서관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이게 제가 방송에서 이제 저 이게 뭐야 썰이어가지고 방송에서 아직 이야기하기에는 뭐한 얘기인데, 탁현민 일당들이 뭐죠? 그런 연예기획사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지금 사적인 목적으로 이 탁현민 일파들이, 이건 나중에 증언할 사람들도 있어요. 증언할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어. 탁현민과 그 탁현민의 뭐라고 해야 돼? 똘마니들이라고 할까? 이런 친구들이 연예기획사를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 이런 썰이 파다했어요. 유튜브판에.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저는 이 탁현민과 연예기획사가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지금. 근데 묘하게 이게 지금 다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YYJP님 깔끔한 헤어스타일 슈트팔, 최평님 빈대떡 신사. 에이, 잘 나가다가 빈대떡 신사가 뭡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열심히 더듬고 있는데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하이브 건도 그렇고 이 연예계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하고 뭔가 유착이 돼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이 강력한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마자 하이브를 털었잖아요. 주가 조작권을 바로 털어버렸잖아.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주가를 정상화하겠다, 증시를 정상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큰 틀의 정책적인 어떤 맥락에서 그 하이브를 수사를 한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이 정도면 대통령께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이게 원체 민주 진영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루머들이었거든. 그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방시혁이 주가 조작했을 때가 문재인 정부랑 그 하이브가 상당히 유착돼 있을 때 주가 조작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뭐 단계에 뭔가 근거는 없어가지고 오늘 아무튼 뭐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어쨌건 뭐 정성호 장관 얘기하다가 엉뚱한 쪽으로 가긴 했지만은 그런 맥락에서 정성호 장관을 대단히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털레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호 장관이 일 열심히 해서, 저는 뭐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저는 제 입장입니다.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을 치러야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우리 편이 죄 지은 건 봐줘야 되고 국민의힘이 죄 지은 건 털어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진보건 보수건 죄 짓는 놈들은 다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원칙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 그 신천지 통일교 합수본 수사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입장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털어라. 그리고 뭐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 지금. 민주당 쪽도 수사하고 국민의힘 쪽도 다 수사하잖아요. 똑같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잘못된 게 있으면 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이 깨끗해지는 거야. 털레반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감싸고, 털레반들은 그러잖아. 친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싼다고.